이번 영상은 샤또 뒷게임의 1편에 이어서 양조, 수학과 양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편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샤또 뒷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이 건물은 이제 400년 된 건물이고요. 제가 여기 샤또 뒷게임을 방문하시는 분은 저 앞에 그 턱이 있거든요. 턱에 이제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, 저거를 넘어가실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사실은 제가 저기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다칠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샤또를 방문하게 되면 직원과 함께 여기 그 400년 된 건물로 들어가게 되고, 그 이제 조세핀이라고 옛날 그 샤또 뒷게임의 오너였던 그 조세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샤또 직원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합니다. 지금 방문했을 때 이 날은 그 겨울이었었고, 그래서 좀 황량했었는데 5월이나 또는 6월 정도에 가면은 이렇게 장미꽃이 그 성벽을 따라 가지고 아주 예쁘게 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샤또 이 건물에 대한 그 역사라든지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 문으로 나가게 되면, 그 주변에 1855년에 그 소테른 지역의 그랑크루가 제정됐던 그 샤또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뭐 여기 샤또 헨 비뇨라든지, 그리고 또 미슐랭 2스타가 있는, 그리고 또 라릭이라고 하는 크리스탈 회사가 운영하는 페라규가 있고요. 그리고 샤또 귀호드, 그리고 또 샤또 까이유, 그리고 샤또 라피트 로실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샤또 류색이라고 하는 게 차로 한 2-3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. 저 앞에 뿌옇게 보이는 거는 뭐 농담입니다만 좀 뭐 황사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. 1편에서 설명드렸던 시홍강하고 갸홍강이 만나가지고 저런 그 안개가 끼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그 안개로 인해서 보트라투스라고 하는 그 곰팡이균이 이 포도에 착상이 되고, 그래서 그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당분만 가지고 이제 샤또 뒷게임의 달달한 와인을 만듭니다. 요게 이제 세미옹 블랑이라고 하는 포도종이 보트라투스 그 곰팡이가 아주 잘 들은 모습, 그 번식된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포도는 금방 섬 위에 있던 것 마냥 이렇게 포도가 변하게 됩니다. 그리고 수확을 할 때는 저 숲에 이제 지금 보이네요. 저분들이 한 번에 그 수확을 쭉 송이를 따는 게 아니고, 보트라투스라는 그 곰팡이균에 잘 번식된 포도만 선별을 해가지고 알알이 답니다. 그래서 이 트랙터를 뭐 좀 아쉬운 게 영상이 없어서 좀 사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만은, 트랙터들이 저분들이 수확한 분들이 수확해온 이 포도를 가지고 샤또로 올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송이를 딴 게 아니고 알맹이를 딴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산소하고 접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제 포도를 이쪽으로 이제 양조장으로 갖고 오는데, 조금 이렇게 여기 뿌옇게 보인 부분이 보트라투스 그 곰팡이가 날리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프레스 머신에 넣게 되는데, 그 넣기 위해서 저렇게 이게 그 사다리 모양으로 그러니까 분할적으로 그 프레스 머신에 들어가게끔 계속 해가지고 저 수확한 포도를 이제 올려주고요. 그리고 이 장면입니다. 여기서 그 이 통이 돌아가면서 그 그러니까 포도즙을 추출해내는 거죠. 근데 그 조금 뒤에 이제 그 영상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, 처음에 프레스 머신을 아주 꾹 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소프트한 그 포도 주스를 얻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짜고, 이게 한번 짜진 그 포도의 껍질입니다. 이 껍질을 이 통 안에 넣어서 여성 2명이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골고루 섞이게끔 한 다음에 저 위에 매트를 깔거든요. 매트를 깔고 난 다음에, 그리고 이제 프레스 머신에 넣어가지고 이제 즙을 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워낙 그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포도 양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의 그 많은 그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수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이
이거는 이제 프레스 와인이 되겠는데, 이 프레스 와인을 그 병에 담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보셨던 먼저 짜진 그 포도즙하고 그리고 또 이 프레스 한 거를 나중에 이제 비율은 이제 섞죠. 그 섞는 비율은 뭐 해마다 다르니까는 몇 퍼센트를 프레스 와인을 섞는다라고는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. 요 기계에다 넣고 이제 꾹 짜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알알이 따기 때문에 다시 이 트랙터들은 그 포도를 내려놓고 난 다음에 전속력으로 또 다시 저분들이 따놓는 대로 가가지고 포도를 다시 그 샤또로 갖고 오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. 이 영상은 그 아이스 와인 영상인데 좀 그 이야기가 좀 아이스 와인으로 잠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얼음 포도를 따기 때문에 이 기계를 쓰면은 그 포도에서 주스를 추출해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런 그 프레스 하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그 와인 주스를 얻게 되는 거죠. 요게 이제 아이스 와인을 추출하고 그 즙을 짜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인 거고, 껍질인 거고, 찌꺼기보다는 껍질이 맞겠네요. 그 샤또 뒷겜에서는 그런 프레스 머신을 사용하지만 그 다른 소테른에 있는 다른 샤또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이런 통을 이용해서 포도즙을 얻기는 합니다. 지금 이 영상은 샤또 꾸떼라고 하는 그 샤또에서 찍은 영상이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오크통 안에서 이제 숙성을 하게 되죠. 숙성을 할 때 그 샤또 뒷겜의 경우에는 그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 있고 달달한 샤또 뒷겜이 있습니다. 드라이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에는 전 오크통에서 그 Y라고 쓴 게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고요. 여기 뭐 발음은 이그렉이라고 합니다. 그 오크통에서 8개월 정도 숙성을 합니다. 그리고 달달한 그 스윗 와인, 샤또 뒷겜의 경우에는 1년 8개월 또는 1년 6개월 정도 그 오크통에서 숙성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시음은 그 전에는 그 이그핵이라고 하는 드라이 화이트 와인하고 그리고 또 샤또 뒷겜 그 스윗 와인 두 가지를 테이스팅을 했는데, 그 드라이 화이트 와인인 이그핵이 그 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요즘 방문하시게 되면은 Y라고 하는 이그핵 드라이 화이트 와인은 시음을 못 하고요. 스윗한 와인만 그 시음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여성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이제 밭도나지라고 하는데, 밭도나지라는 말은 이렇게 노젓는 거를 이제 그 밭도나지라고 하거든요. 이런 쇠 몽둥이 같은 거를 저 오크통 안에 넣고 이렇게 노젓듯이 지어줍니다.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밑에 깔려 있는 침전물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면서 와인의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그 저런 밭도나지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요. 근데 뭐 밭도나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샤또 뒷겜은 저렇게 원래 옛날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. 그리고 지금 이분이 하시는 작업은 이제 옮겨졌던 와인을 다시 이 오크통에 다시 이동시켜서 담는 과정인데, 워낙 뭐 샤또 뒷겜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이제 흘리거나 그 낭비하는 부분이 없이 이제 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우리가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을 때 넣은 다음에 저절로 탁하고 멈추지 않습니까? 지금 이분이 설명하는 부분이 와인이 저기 그 오크통 안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어느 정도 차면은 저게 탈칵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걸 멈추게 한답니다. 요게 샤또 뒷겜에 익어가는 그 오크통 내부의 모습이고요. 냄새도 굉장히 그 스윗한 냄새가 납니다. 저 실질적으로 저 곳에 가보면은.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 오크통에 분필로 뭔가를 쓰고 있는데, 며칠 날 어떤 작업을 여기서부터 몇 통은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를 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분필로 그 메모를 하는 거죠. 그리고 다음번 작업할 때는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또 추가적인 그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. 오늘 뭐 샤또 Y라고 하는 그 드라이 화이트 와인이나 샤또 뒷겜이나 이렇게 달달한 와인은 이렇게 양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숙성을 하게 됩니다. 다음 편에 대해서는 그 오크통 숙성과 그리고 와인 테이스팅 룸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